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투자 원칙을 확인해보고 시장 상황과 재미난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금요일 오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2% 하락하며 이제는 고점 대비 약 28%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페드의 긴축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24.6 대비 35포인트 이상 급락한 수준입니다. 월가의 예상치인 16.5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중국도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급감했으며 같은 달 산업생산도 작년 동월 대비 2.9%나 줄었습니다.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S&P 500 연말 전망치를 기존 4,700에서 4,300으로 하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된 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월스는 지수가 약세장에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S&P 500 지수가 3,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3,400이면 지금보다 15% 더 하락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스닥도 많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주식을 다 팔라고 뉴스를 내놓고 S&P 지수 추종 상품을 22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를 예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드워치를 확인해 보면 6월 15일에 있을 FOMC에는 86% 확률로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7월도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9월 FOMC인데요. 8월에는 FOMC가 없어서 바로 9월로 넘어가는데 보시면 9월의 0.5% 인상 확률이 51%입니다. 최근에는 0.25% 확률이 제일 높았는데 어느샌가 0.5% 확률이 5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0.25% 확률이 41%인 것을 보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5% 가까이 하락하며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피어인 그리드 수치는 11을 보여주면서 큰 공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수치가 낮아진다고 완전한 반등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 올해 3월에 변동성 지수가 2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급등했는데요. 진짜 반등이 오는 것 아니냐 했지만 보시다시피 빅스가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전저점을 깼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치는 참고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애플을 공매도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애플 풋옵션 20만 6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버리의 회사인 사이언 에셋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니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애플 풋옵션입니다. 그 다음은 부킹홀리스, 디스커버리, 구글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헬스케어 종목인 브리스톨을 제외하고 전부 새롭게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빅쇼트를 맞춘 마이클 버리가 애플 풋옵션을 사다니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파란색이 애플, 빨간색이 나스닥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보이는 초록색 네모 안에서 애플 풋옵션을 샀습니다. 지금은 수익 중일 건데요. 올해 1분기 나스닥 하락에 비해서 애플은 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애플 실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중국 봉쇄입니다. 3월부터 이 이슈가 심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 봉쇄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후 애플이 장중에 2%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등 여러 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애플 실적 발표 때 중국 봉쇄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월 29일 애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나왔으나 올 2분기에는 매출이 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봉쇄 때문에 아이폰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반짝 상승했다가 이런 가이던스를 보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중국 봉쇄가 계속 심해지는데 애플은 나스닥 반등할 때 거의 고점까지 회복하니 이때 풋옵션을 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만 이렇게 혼자 급등하니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쇼트를 맞춘 마이클 버리도 작년에 테슬라 공매도를 계속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1분기에 버핏이 애플을 추가 매수했다는 뉴스입니다. 둘이 대결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서로의 트레이딩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은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지금 애플 주가는 너무 싸기에 추가 매수한 것 같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애플 풋옵션을 샀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구글 같은 빅테크 종목들을 같이 매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빅테크인 구글이 상승한다면 애플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 포지션을 언제 정리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래 가지고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 자료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NH증권에서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식시장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연령 및 성별로 주식 회전율과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수익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는 70대, 10대, 60대 순입니다. 성별은 여성이 더 높은데요.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회전율은 간단히 말해서 주식 매매를 자주 할수록 높아지는 지수입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제일 낮은 20대의 회전율은 555%이고 수익률은 고작 0.2%입니다. 또한 성별로 보면 남성의 회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물론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단타하면 회전율이 높겠지만 대부분 우리 같은 개미들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중에 좋은 수익률로 들어오는 건데 계속해서 그 시간을 깎아먹고 수수료만 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등 유명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사고 팔기보다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손절하는 게 맞나 보통은 좋은 종목을 사놓고 지금 당장 하락하니까 또는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손절한 다음 추격 매수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권 투자의 대부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여론과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며 정 신경 쓰이면 TV를 부시라고 했습니다. 좋은 종목을 샀으면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말고 쭉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여러가지 핑계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월가나 유명한 투자자들도 서로의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더 하락한다 등 팽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아주 쉬운 시장 아닌가요?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주식시장도 상승할 것입니다. 멀리 보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 있을 텐데 오늘 시장이 크게 급락하든 상승하든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 좋은 수익을 주는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계좌에 찍힌 단순한 숫자와 공포 뉴스들한테 가려 쉬운 길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